네, 여보세요? 주말인데 뭐하고 있니? 네, 어머님. 방금 장 보고 왔어요. 남편이 저녁에 오리불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우리 아들은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나 보구나? 대신 남편은 평일에 이틀 쉬잖아요. 원래 관광업계에서 일하면 주말에는 잘 못 쉬어요. 요즘 둘은 안 싸우고 잘 지냈지? 네, 그럼요. 남편이랑은 성격이 잘 맞아서 연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크게 다퉈본 적은 없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건 그렇고 너 얼마 전에 건물 물려받았다며? 네? 네.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셨어요. 사돈 어르신께서 능력이 아주 대단하셨구나. 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대? 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었지? 예쁨 많이 받고 컸겠어? 네, 외할머니께서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건물은 저한테 주신단 말씀 없으셨는데 저도 이번에 받고 많이 놀랬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언제쯤 말할 참이었니? 건물 받은 지는 이미 3달이나 된 것 같은데. 남편한테 다 들으셨어요? 그럼 이게 비밀은 아니잖니? 왜? 내가 안 물어봤으면 끝까지 모른 척 하려고 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딱히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제 명의긴 해도 관리는 아빠가 거의 다 하시고 있어요. 관리를 누가 하든 명의가 네 거면 네 건물인 거야. 그리고 건물 관리는 사돈이 한다지만 돈 관리는 네가 한다며? 그럼 네 건물이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길어? 네, 제 건물은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건물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월세들을 왜 네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네? 제 건물이니까 월세 관리도 제가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되나요? 네가 우리한테 말 안 하고 혼자서 돈 지고 있었단 게 내 생각엔 꽤 괘씸해서 물어봤다. 원래 그런 건 남편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니? 이 건물 얘기는 이미 남편이랑 얘기 다 마무리한 상태예요. 괘씸할 게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한테 건물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긴 하더라. 어쨌든 그 말 때문이가 아니라 네 건물에 조만간 자리 하나 난다며? 네, 김밥집이 계약 끝나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 나 좀 다오. 네? 우리 딸이 학교 졸업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네. 카페 하나 차려서 장사하고 싶다네. 월급쟁이는 적성에 안 맞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마침 가족 중에 건물주가 생겼으니 참 잘된 일이다 싶어서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저희 건물에 자리를 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맞아. 나도 집에만 있는 거 심심했는데 우리 딸이 카페 차리면 같이 해볼까 싶거든. 그럼 자릿세는 아버님께서 내주시는 거예요? 자릿세? 구두쇠 같은 네 시아버지가 월세를 내주겠니? 그럼요. 네가 자리만 준다면 우리가 1년 안에 자리 잡아서 매출 좀 생길 때마다 월세 내마. 그럼 자리 잡기 전까진 보증금도 안 내시고 월세도 없이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장사란 게 자금 마련해서 시작하려면 쉽지 않잖니. 근데 우리 가족은 가족이 건물 주니까 이런 부탁도 하는 거고 또 가족 혜택으로 남들보다 장사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빨리 나아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니? 안 그렇니? 어머님, 말씀 다 이해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말을 다 이해했다면서 뭐가 어렵다는 거야? 어머님 말씀대로 아가씨 지금 대학 졸업해서 취업은커녕 제 남편한테 용돈 받고 놀기만 하잖아요. 놀기만 한다니? 취업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쉽지 않으니까 더 노력해야 하는데 아가씨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자격증 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요. 꾸밀 돈도 없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제 옷이며 가방이며 다 빌려가기만 하는데요. 너 지금 너랑 6살이나 차이 나는 신우이한테 아까워하는 거야? 여동생이 없어서 여동생 대해할 줄 모르는 거야 뭐야? 빌려가고 나서 돌려주지 않으니까는 말이죠. 그 옷이랑 가방 대부분 저희 아빠가 해외 출장 다녀오면 사오는 선물들이에요. 못 빌려줄 정도는 아니지만 저한테 소중한 것들이라고요. 더럽다 더러워. 아유. 알았어. 그거 내가 우리 딸한테 말해서 돌려줄 테니까 건물 자리 하나 내주는 거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런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아가씨를 제가 뭘 믿고 카페 할 자리를 내주겠어요? 원래 가족끼리는 비즈니스로 묶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마 아가씨도 제가 아가씨 건물주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시애미 말에 고분고분할 줄을 몰라? 넌 꼭 그렇게 시애미가 구걸하게 만들어야겠니? 그냥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 가족끼리 왜 이래? 어머님, 속상하신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아가씨한테 자리 거저줬다면 다른 점포에 소문이라도 나면 저랑 친정까지 곤란해지거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소문 안 나게 입단속 잘하겠다고 말씀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저도 불안하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불편할 테니 애초부터 그런 불편한 관계는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나 무시하는구나? 내 아들을 무시하니 시댁도 우스운 거지? 네?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아니라. 됐다, 치워라. 내가 너한테 며느리 대우해주길 바라지나 말아라. 그날 저녁. 여보, 할 말 있으니까 이리 와서 앉아봐. 나도 할 말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엄마 얘기 들었나 보네? 그래, 들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개무시할 수가 있어? 개무시라.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은 도무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겠더라고. 아버님? 어머니야말로 어떻게 그런 일로 우리 아빠한테 연락해서 따지고 욕을 할 수가 있어? 아빠한테서 연락 왔더라. 어머님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욕하면서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랬대. 사돈한테 직접적으로 건물 자리를 구걸하는 것도 무례한 건데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까지 욕할 수가 있어? 이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선 넘은 거잖아.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럼 당신은 건물 자리 하나 때문에 내가 어머님 아버님 욕하고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 모욕 줘도 괜찮단 소리네? 이거 내가 볼 땐 네가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거야. 그냥 좀 해주면 되지.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었냐? 애초에 건물로 유세 부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 그럴 일 없었어. 당신은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말리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리 대책 없이 부추겨? 장사가 우스운 줄 알아? 나도 아가씨가 카페 운영할 능력이 충분해 보였으면 믿고 맡겼을 거야. 근데 네 여동생 상태를 봐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봤어. 너 지금 내 동생 욕하는 거냐? 네 식구가 내 식구 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네 식구 욕하는 건 기분 나쁘냐 이 이기적인 놈아? 넌 평소에는 너그럽고 괜찮으면서 건물 얘기만 하면 꼭 그렇게 날카로워지더라. 저번에 괜찮은 사업 아이템 있다고 내가 자리 하나 내달라고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더니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래야겠어? 당신이 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저 나한테 건물이 생겼단 이유로 밑도 끝도 없이 직장 관두고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지. 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넌 남편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냐? 그럴 거면 나랑 왜 살아?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당신 그거 기억나? 내가 당신 사업하는 거 반대하니까 당신이 삐져서는 당신 월급날 되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내가 돈 더 많이 버니까 당신 월급은 시댁에다 다 갖다 줄 거라고. 그랬다. 그게 뭐? 그때 내가 그냥 이혼하자고 했더니 다시는 사업 얘기 안 한다고 울고불고 빌었잖아. 근데 왜 또 이러는 거야? 넌 꼭 그렇게 남편 자존심을 깎아내려야겠냐? 이게 왜 자존심 문제야? 네가 나보다 능력 좋은 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서 안 그래도 나한테 가장 위신 따위 없는데 내가 우리 식구들이 원하는 것도 못 들어주는 아들이어봐. 나 장가 잘못 갔다고 식구들이 속상해할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해볼까? 아들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며느리 들였으면 감사해야 하는 게 정상이야. 며느리 건물 가지고 달라 말라 니 거 내 거 신랑이 버릴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건물 욕심내면서 우리 아빠한테 상처 주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아 그래 달라고 안 해. 너 혼자 다 해먹고 살아라. 그리고 앞으론 우리 집에 장인어른 들이지 마. 장인어른이 우리 집 자주 오는 거 나 불편하거든? 아 그러셨어. 그래 그러자. 우리 아빠가 사준 집이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집이니까 동거인인 네 의견 수렴해 줄게. 근데 나도 마찬가지란 거 알아둬. 오늘부로 이 집에 시댁 식구들 절대 못 오게 할 거고 나 역시 시댁 근처에도 안 갈 거야. 참 독하다 독해. 그래 좋아 알아서 해. 일주일 뒤. 여보세요? 넌 네 남편이 일주일째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되니? 애도 아니고 다 큰 사람 걱정할 게 뭐 있나요? 지 고집에 못 이겨서 나갔으니 제가 달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 싸가지 없는 지집애.
어머니야말로 정말 무례하시네요. 예의도 없으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뭐야? 이것이 약을 먹었나? 사람을 집에 오지 말라고 남의 아들을 사주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애미를 욕해? 제정신이야? 남편이 저희 아빠 명의인 집에 저희 아빠를 들이지 말라고 하길래 너무 괘씸해서 저도 시댁 식구 꼴도 보기 싫다고 했을 뿐이에요. 너 진짜 지독한 애구나. 어디서 지 남편을 휘어잡고 살라고 그래? 능력 있음 다야? 남편 무시하고 그럼 못 써.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께 무시당하고 사세요? 뭐가 어째? 이것이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것 좀 봐. 집에 저희 아빠 오는 게 불편하다고요? 저는 그저 저희 아빠가 혼자 계시면서 라면밖에 안 드시길래 주말만이라도 남편 없는 시간에 저랑 같이 밥 먹자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남편도 어머님도 결혼 초에 다 이야기된 부분인데 왜 이제 와서 걸고 넘어지세요? 걸고 넘어질 게 없어서 쪼잔하게 그런 걸로 걸고 넘어지실 거예요? 뭐? 쪼잔? 너 지금 쪼잔이라고 그랬니? 네, 저도 한번 쪼잔하게 나가볼까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저희 아빠가 해준 거 아시죠? 저희 아빠는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게 흠으로 보일까봐 예물이며 혼수며 부족함 없이 시집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사위 기죽지 말라고 비싼 정장 한 벌 선물로 줬고요. 근데 어머님은 댁에서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부족해 보이고 흠잡을 구석 가득하게 보내놓고는 뭐가 그렇게 떳떳하셔서 바라시기만 하는 건데요? 얘 봐라.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지 시애미 잡아먹으려고 하네? 네 아버지한테 그런 것만 배웠니? 그놈의 애비 거리는 것도 진잘머리나 죽겠다. 얘는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엄마 없이 자라서 시애미한테 효도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니? 죽은 네 엄마가 하늘에서 너 말하는 꼬라지 보고 참 좋아라 하겠다. 제발 저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머님 하시는 거 보면 어머님의 어머님도 그닥 훌륭하셨을 것 같진 않거든요. 뭐야? 아이고 내 뒷골. 지난번에도 저희 아빠한테 엄마 욕하면서 건물 안 준다고 징징거렸다길래 그 소리 듣고 따지려다가 겨우 참았거든요.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징징? 아주 어른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참 어이가 없네. 너 하는 꼬라지를 봐라. 네 애비 욕 안 하게 생겼는지. 어머님 꼴이 어디 봐서 어른인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랑 똑같은 사람 만들려면 이쯤에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소송할 거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말 전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이혼이라니? 소송이라니? 이만한 일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만 까불어라. 제가 건물주 됐다는 거 알고부턴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 점점 돌변하기 시작했는데 겨우 건물 때문에 이런 추한 모습이라니 너무 정 떨어져요.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려고요. 이젠 더 이상 시댁에 돈줄 대고 싶진 않아요. 돈줄은 무슨?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막말로 자동차 한 대라도 네가 우리 명의로 넘겨준 적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가씨한테는 어머님이 말 전해주세요. 아가씨한테 빌려준 차도 제 거잖아요. 예, 잠깐만. 안 된다. 우리 딸 성질 더러운 거 알잖냐. 네가 빌려준 차 다시 돌려주면 차 사달라고 집에 있는 돈이란 돈 다 털어갈 애야. 제 돈 털리는 것도 아닌데요 뭘. 딸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들 걱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 중으로 아드님 짐 싸서 그 집으로 보낼 거거든요. 알았다. 알았어. 건물 얘기 안 하면 되니? 이제 절대 안 하마. 그러니까 네가 빌려준 것들은 그냥 다 가만히 놔둬라. 네 친정아버지도 집에 마음껏 오라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랑 잘 얘기해보마. 너 없으면 우리 아들 가진 게 없어서 재혼도 못해. 거지로 살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에요. 아이 낳기 전에 거지 발사개 같은 식구들 내다 버리려고요. 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고 사돈한테 찾아가서 한 소리 해야겠다. 정말 예절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또 사돈 찾아가서 욕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머님만 불리해진다는 건 모르세요? 혹시 저 이혼 소송 유리하게 해주시려고 증거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무슨 증거? 아빠 핸드폰에 어머님이 그동안 연락해서 욕하고 막말하신 통화기록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저희 아빠랑 엄마를 엄청 모욕하면서 겁박했던데요. 이 상황에서 또 그러시면 제가 소송에 유리하도록 증거를 더 만들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만 귀찮게 하세요. 이것이...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2번 다신 그런 소리 안 한다. 안 해.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고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법으로 결정 보죠. 아들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예, 미안하다고. 이후에 집에 있는 남편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남편이 찾아와 대화로 해결해보자
어머님이 막말하신 것도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고 하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고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귀책 사유가 있는 시어머님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변호사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도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오빠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선물만 미리 받아왔어요. 어머, 거기서 선물까지 보냈어? 고맙다고 꼭 전해주렴. 그나저나 너희들 아빠가 내 생일이라고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유난히잖니. 너희도 주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근데 아빠는 어디 갔어요? 네 오빠랑 전화한다고 조금 있다가 올라온단다. 오지도 않은 아들 뭐가 좋다고. 어머, 이거 그때 내가 정말 갖고 싶다고 했던 그릇이잖아. 이걸 어떻게 알고 생일에 선물로 딱 준비했대? 그야 모를 수가 없게 항상 그 그릇을 보여주셨잖아요. 역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보네. 이거 되게 비싼 그릇인데 해외에서 일하는 애라서 그런가 이 정도는 껌값인가 봐. 그래서 너는 뭐 없니? 아빠 없다고 표정이랑 말투랑 싹 바뀌는 건 여전하시네요. 뭐? 어차피 제 선물은 기대 안 하셨을 테니까 이걸로 서로 깔끔하게 끝내죠. 그게 편하잖아요. 달랑 봉투 하나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생색이 내고 싶니? 어차피 새엄마한테 필요한 건 선물이 아니라 현물 아닌가요? 성의 없이 돈으로 퉁치려는 네 속을 내가 모를 줄 아니? 이런 날에 주는 선물은 자고로 정성이 가득해야지. 돈만 준다고 다 좋아할 줄 알아? 너 그거 편견이다. 젊은 애가 고지식하기는. 근데 네 동생은 어디 가고 안 보여? 스터디 모임 있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뺀질뺀질하게 생겨서 공부도 못하게 생겼던데 스터디 모임은 무슨? 너희 남매는 공부할 게 아니라 인성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새엄마도 만만치 않은데요 뭘. 새삼스레 저희한테 진짜 엄마로 보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혼잣말이었어요. 음식 다 식겠네. 먹어도 되죠? 아빠도 안 왔는데 수저를 들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운 건지 참. 그리고 너 아빠 앞에서 안 그러면서 꼭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더라. 나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니? 저는 무시한 적 없는데요. 새엄마야말로 우리 남매한테 열등감 느끼는지 그만하세요. 사교육 없이 좋은 대학 간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시냐고요. 됐어. 내가 너랑 싸워서 뭐 하겠니? 이 돈은 다시 가지고 가라. 아빠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너네한테 생일 핑계로 돈 뜯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니? 아빠 핑계 그만 대시고 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됐어. 너한테 이 돈 받고 나면 또 나를 얼마나 무시해 대려고? 차라리 안 받고 무시 안 당하는 게 낫지. 혹시 삐치셨어요? 아빠 앞에서는 선물 필요 없다고 새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진짜 소박하게 준비하니까 선물로도 안 보이시나 봐요. 삐치긴 뭘 삐쳐? 삐치신 것 같은데요? 안 삐쳤다니까? 그래요? 저는 봉투 집어 던지시길래 삐쳐서 그러신 줄 알았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받죠. 나중에 아빠 앞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됐다니까. 누가 돈 달래? 전 그렇게 선물이 주고 싶으면 꼭 너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긴 한데. 뭔데요? 말하면 들어줄 거니? 뭔지나 들어보고요. 무조건 들어준다고 약속해야 얘기할 거야.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어디니? 알았어요. 분명 알았다고 했다. 약속한 거야? 알았다고요. 뭐냐 하면 내가 패션 센스가 좀 좋잖아. 그래서 옷가게 해볼라 하는데 네가 지원 좀 해줘라. 옷가게요? 그래. 너 나한테 선물 주고 싶은 거잖아. 네 아빠 무서워서. 아줌마가 무슨 옷가게예요? 장사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센스 좋다고 하는 애들도 옷가게 차렸다가 망하는 애들 많아요. 내가 왜 못해 하면 다 하지. 요즘 애들이 뭘 아니? 나는 주변 지인들이 나 옷 입는 것만 봐도 옷가게 사장님 같다고 빨리 옷가게 차리라고 난리라고.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요. 서류는 통과돼서 면접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네. 네 아빠한테 네 오빠는 이렇게 고급스럽고 좋은 선물 줬는데 너는 나를 엄마로도 안 봐주고 선물도 안 챙겨줬다고 하면 네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 가게 말고 다른 걸로 해드릴게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으세요? 나는 옷가게 말곤 다 필요 없어. 싫으면 억지로 안 해줘도 돼. 네 아빠한테 그냥 가자고 해야겠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다고. 저기요, 일단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갑자기 들어서 혼란스러우니까. 바쁘다면서 생각할 시간은 좀 있나 봐. 그렇게 사람 불편하게 만들 거면 그냥 없던 걸로 해. 너도 못 들은 걸로 해라. 가게를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당연히 번화가에 차려야지. 네? 약속했으면 사람이 지켜야지. 멋대가리 없이 무르기 없어? 아이 좋아라. 그런데 가게 차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뭐 한 1억 정도 들지 않을까? 1억이요? 제정신이세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좀 전에 취업 준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지. 이거 봐라.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대출이라고 써있잖아. 네 나이면 신청이 가능하더라고. 이 대출 받아서 옷가게 차리면 아주 딱이겠구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대출이 안 되더라고. 아니 아줌마, 지금 저보고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가게를 차려달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지. 대출만 받아주면 이자랑 원금은 내가 장사해서 차곡차곡 잘 갚아줄게. 아, 내가 너한테 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이름으로 대출만 받아달라는 거니까 너도 부담이 없잖아? 아니 이거 봐요. 이자가 12%라고요. 옷가게에서 이거 어떻게 갚는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말했잖니. 내 패션 센스면 옷가게 금방 대박 날 거고 그러면 원금까지 한 번에 청산할 수 있으니까 이자는 신경 쓸 필요도 없지. 장사 처음 하는 사람이 이자 12%짜리 사금융 대출을 풀로 땡겨서 창업을 하겠단 말이네요. 제정신 맞으세요? 그리고 제가 미쳤어요? 새엄마가 못 갚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제가 갚아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대출금 못 갚을 일이 없다니까. 나는 옷가게만 차리면 바로 대박쳐서 성공할 거라고. 아이 그러니까 내 생일 선물로 대출 신청만 해. 아니 헛소리도 정도껏 하셔야지 장단을 맞춰드리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잘 들어봐. 내가 아까부터 설명해줬지? 나는 대충 입고 모임에 가도 모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꾸미냐고 옷가게 차리면 자기들도 거기서만 옷 사고 싶다고 한다고 했잖냐. 그 사람들한테 옷 팔아도 망할 일 없다니까. 그래요. 일단 100번 양보해서 그 모임 나오시는 분들이 팔아준다고 쳐요. 근데 그분들이 1년 365일 내내 옷을 사 입으세요? 그럼 1년이면 365벌인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니 당연히 옷가게 차려주면 모르는 사람들 와서 옷 사갈 수도 있는 거지. 아,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너는 도전 정신이란 게 없니? 너처럼 사는 애들이 그냥 남 밑에서 월급이나 받고 인생 허비하고 사는 거라고. 나처럼 이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지?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도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용기 있는 도전을 왜 제 이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도전하실 거면 직접 대출 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 난 나이가 많아서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붕어야, 왜 자꾸 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 아줌마, 옷은 어디서 얼마에 사와서 팔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한 벌 팔았을 때 이윤이 얼마 남는지 이런 거 계산은 해봤냐고요. 야, 별거 뭐 있겠니? 그냥 이쁜 거 사다가 비싸게 팔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면 잘 팔리게 돼 있어. 아, 내가 아주 걸어 다니는 모델인데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아줌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지금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아줌마, 원가는 생각 안 해요. 그거 옷 팔면 100% 다 아줌마 돈이 돼요? 아니잖아요. 물건 받아왔으니 물건값도 나가야 하고 번화가에 차린다고 했으니 월세도 나가야 하고 각종 세금에 대출 1억, 이자 8% 나간다고 생각하면 대충 봐도 망하는 지름길 따라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가게를 차려달라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절대로 못 해드리겠네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망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니? 된다 해도 잘 안 될 판에 안 된다니까 잘 될 턱이 있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냥 대출 받아서 인테리어 화려하게 하고 이쁜 옷 잔뜩 사와서 많이 팔면 이자 갚고 원금도 갚을 수 있다고. 그게 끝인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젊은 애가 인생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해? 아우 복장 터져. 지금 복장 터지는 게 누군데요? 아줌마, 그리고 이건 인생을 복잡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최소한을 아줌마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아줌마가 아줌마 돈으로 가게 차리는 거? 전 전혀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최소한에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야, 나 네 엄마야. 아무리 피는 안 섞였다고 해도 내가 네 엄마라고. 감히 엄마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저한테 무시당하기 싫으시면 이상한 짓거리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아빠 옆에서 얌전히 사세요. 그게 저와 그나마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네 친엄마였어도 이딴 식으로 말했을까? 넌 그냥 내가 미운 거야. 장사는 분명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미워서 이렇게 딴지 거는 거지? 내가 네 아빠랑 사는 게 그렇게 안 있고 와? 아니요. 저희 친엄마가 아줌마처럼 나사 빠진 소리 했다면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친엄마는 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누구와는 다르게?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응? 난 지혜롭지 않다는 거야 뭐야? 이게 아주 사람을 끝까지 깔보네. 너 내가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주 혼꾸녕을 내줄 거야. 각오하라고.
무슨 각오요? 이 얘기 듣고 아빠가 저한테 뭐라 하면 아빠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전 원래 아줌마랑 아빠가 바람 펴서 저희 가정 파탄 냈을 때부터 아빠 안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빠랑 동생이 그래도 아빠니까 가끔가다 얼굴은 보고 살자고 해서 지금도 열받는 거 꾸역꾸역 참아가며 이렇게 어쩌다 얼굴 한번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젠 못 참겠네요. 그냥 아빠도 안 보고 살아야겠어요. 아이고 그래. 나도 네가 대출 안 해줄 거면 굳이 얼굴 보고 살고 싶지도 않다. 뭐 좋은 꼴 볼 게 있다고? 아, 네. 처음으로 아줌마랑 저랑 의견이 일치하네요. 그럼 정말 앞으로 얼굴 보지 말죠. 피자 좋을 거 없으니까. 아빠한테도 전해주시고요. 아빠도 안 보고 살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아, 그리고 이 봉투는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가져갈게요. 아우, 저런 싸가지 없는 게! 그날 밤. 야! 왜 전화했어요? 저랑 또 할 말이 남아있나요? 전 아까 낮에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너, 니네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왜 갑자기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어머, 아빠한테 쫓겨나셨어요?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할 줄 몰랐네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나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냐고! 아, 그냥 별 얘기 안 했어요. 아빠한테 저희 3남매의 뜻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선택권을 드렸을 뿐이에요. 선택권? 오빠랑 저 동생 모두 이 가짜 가정 연기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그냥 자식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두 분이서 노후까지 알아서 살든지 아니면 그나마 저희한테 아빠 대접 받으면서 편하게 노후 보내고 싶으시면 아줌마 정리하고 혼자 살든지 결정하라고 했죠. 저희가 아줌마까지 부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라고? 아, 그리고 아까 아줌마가 생각 없이 저한테 대출 얘기한 것도 슬쩍 말했더니 아주 학을 띠시던데요? 다행히 아빠가 그렇게 로맨티스트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바로 아줌마 버려버리고. 아이고야, 어쩌나?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때문에 내 남은 인생 다 꼬였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할 거라고. 아, 네, 뭐 맘대로 하세요. 정말 하나도 안 무섭지만요. 지금 네 아빠가 네 말에 잠깐 홀려서 저러는 거지. 내가 좀 풀어주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걸? 그러면 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너부터 박살낼 거라고. 아,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아줌마랑 저는 마지막일 테니까 이 말은 꼭 해드려야겠어요. 아줌마, 옷 개 못 입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쪽팔리게 옷 잘 입고 다닌다느니 내가 입으면 태가 난다느니 그러고 다니지 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이만 끊어요. 아우, 저 싸가지! 야! 여보세요? 다빈아, 나야, 현지. 잘 지내고 있어? 현지구나. 몇 번 전화 왔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아서 몰랐어. 네가 문자 안 해줬으면 끝까지 연락 안 닿았을지도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 보이시피싱도 많다고 하니까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게 맞지. 나도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 그런데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화번호 몇 번 바꿔서 연락처 아는 애도 별로 없었을 텐데. 너랑 대학 같이 간 소정이 있잖아. 저번 주에 만나서 밥 먹었거든. 소정이랑 연락 닿으니까 네 연락처도 자연스레 알게 됐어. 아, 소정이는 내 최근 연락처 알고 있긴 하다. 근데 어쩌다가 소정이랑 둘이서 만난 거야? 좋은 소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서 말하기 좀 민망한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우리 엄마가 좀 아파. 뭐 정말? 어떡해. 너도 어머니도 고생이 많겠다. 어머니께서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저번 달에 유방암 진단받으셨어. 그렇구나. 치료 가능하신 거지? 아직까진 하루빨리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는 시기이긴 해. 진짜? 그건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한시름 덜었네.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 시기가 더 늦은 상태에서 진단받았으면 손도 못 써보고 망연자실만 했을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의사쌤이 수술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분명 괜찮아지실 거야. 기운내 현지야. 고마워. 그 일 때문에 소정이한테 연락해서 만났던 거야. 소정이는 연락처가 그대로이길래 만나는 게 어렵진 않았거든. 그랬구나. 그럼 소정이한테 연락한 건 병문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사실 소정이한테 연락한 이유랑 너한테 연락한 이유가 같아. 그래? 뭔데?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수술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소정이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했던 거야. 너한테도 마찬가지 이유고.
아, 그래. 이런 일로 연락해서 미안해. 근데 대학 친구들 중에선 돈 얘기할 만큼 친한 친구들이 없고 소정이랑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법 친했던 기억이 나서 급한 대로 소정이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한 거거든. 아, 그랬구나. 근데 소정이도 살기 빠듯해서 여윳돈이 없다고 하네? 너랑 학교 다닐 때 접점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소정이 말론 네가 여윳돈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하길래 염치불구하고 연락했어. 나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소정이가 그랬구나. 어쨌든 너도 나한테 연락하기 전까지 고민 많이 했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친했던 건 아니니까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건 없지. 미안한 거 맞지. 나도 엄마 수술비만 아니면 오랜만에 연락한 동창한테 이런 무례한 부탁은 안 했을 거야. 그래, 알아. 어머니가 수술 받고 완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네가 급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수술하고 입원이랑 치료랑 약값까지 하려면 적어도 500만 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500만 원까진 필요 없고 한 300만 원만 빌리면 될 것 같아. 그 정도가 모자라거든. 아, 300만 원이면 괜찮겠어? 너 300만 원 있어? 네가 빌려줄 사정이 충분하면 빌려줘. 그게 아니라면 무리하면서까지 빌려줄 필요는 없어. 300만 원이면 무리할 정도는 아니야. 어머니 수술이 급한 거잖아. 내가 빌려줄 테니까 얼른 어머니 수술 문제부터 해결해. 정말이야? 고마워 다빈아. 내가 엄마 치료만 끝나면 바로 갚을게. 올해 안에 돌려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어머니 퇴원하시면 그때 갚아줘. 너무 고마워 다빈아. 네 덕분에 우리 엄마 살 수 있겠다. 나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 은혜는 무슨, 어머니 수술 잘 받게 기도할게. 일주일 뒤. 여보세요? 현재야, 나야. 다빈아. 내가 좀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어서 그런데 네가 연락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너도 내 SNS 봤나 보구나. 지금 웃음이 나와? 못 웃을 게 뭐가 있겠어. 너 정말 남자친구랑 여행 중이야? 아니지? SNS에 올라온 거 과거 사진이지? 아닌데? 지금 나 제주도에 있어. 그럼 어머니 수술은 어쩌고? 지금쯤이면 한참 어머니 간병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없어서 나한테 빌려가 놓고 여행은 무슨 돈으로 갔어? 무슨 돈으로 여행 가긴 너한테 빌린 돈으로 여행 왔지. 뭐라고? 어머니 수술은 안 시켜드린 거야? 너 은근 눈치 없다. 미안해서 어쩌냐? 사실 우리 엄마 암이라는 거 뻥이었어. 뭐? 목소리 당황하는 거 봐. 너무 재밌다. 내 몰래카메라 어때? 웃겨? 어떻게 그런 사실로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다짜고짜 연락해서 대뜸 남자친구랑 여행 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 빌려주기는커녕 날 차단했을 거잖아? 그래서 지금 네 어머니를 팔아서 나한테 돈을 빌려갔단 거야?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많이 놀랐어? 네 생각 못하고 들뜬 마음에 생각 없이 SNS에 티내버렸네? 장난해? 난 네 어머니 수술을 위해서 빌려준 돈이었어. 어떻게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말대로 너랑 난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진정해 다빈아. 내가 네 돈 안 갚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혼자 열내고 난리야? 네 돈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그게 문제야? 사기꾼도 아니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왜 친구를 상대로 돈을 뜯어? 진짜 어지간히 징징거리네. 내가 무슨 이유로 네 돈을 빌려갔든 갚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300만 원 그대로 주겠다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말꼬리를 자꾸 늘어져? 너 정말 최악이다. 난 네 어머니 때문에 정말로 힘든 상황인 줄 알고 마음 아파하면서 흔쾌히 빌려준 거야. 넌 그런 친구의 감정을 다 짓밟은 거라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친구끼리 감정을 존중해주고 있어. 돈 거래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내 돈 당장 내놔. 너더러 남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빌려준 거 아니니까 당장 돈 내놓으라고. 내가 지금 당장 300만 원이 어딨어. 있었으면 너한테 사기치면서까지 돈을 빌렸겠니?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네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입장은 아니지 않니? 괜히 SNS에 올려서 귀찮은 꼴만 당했네. 한 달 안에 갚을 테니까 화 좀 그만 내. 계속 닥달하면 연락 차단할 거야. 뭐라고? 돈 빌려간 주제 연락을 차단하면 어쩌자는 거야? 안 갚겠다는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솔직히 갚기 싫어지거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땐 안 받을 각오하고 그냥 주는 게 낫다고.
그럴 생각 없거든 이 사기꾼아? 그냥 그런 말도 있다고. 난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미안, 나 남자친구랑 나가봐야 하거든. 그만 끊을게. 야, 한현지! 3개월 후. 여보세요? 다빈아, 귀찮게 왜 자꾸 전화해? 너야말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연락받지도 않더니 급하니까 연락 엄청 해대는구나. 너는 내 전화, 문자, 카톡 다 씹어놓고 나는 왜 네 연락 받아줘야 돼? 아니 그건 네가 이렇게 소송까지 할 줄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럼 지금은 내가 소송에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는 거야? 내가 미안해. 진짜 이제 돈 보내줄 테니까 제발 압류 집행 좀 해결해줘. 어? 왜? 왜라니? 내 집이고 내 물건들인데 딱지 붙는다고 하면 좋겠어? 내가 사기당한 마당에 네 사정까지 이해해줘야 돼? 나도 압류 집행까지 가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이랑 비용 꽤 들었어. 고작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걸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네가 내 연락 제때 받고 석 달간 잠수 타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나도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한 짓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난리가 났어. 네가 보낸 소장 보고는 나더러 당장 짐 싸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 건강한 네 어머니께서 내가 대여금 청구 취지를 뭐라고 썼는지 보셨구나. 어머니 수술비를 명목으로 돈 빌려간 청구 금액을 이성 친구와 제주도 여행 경비로 쓰는 걸로 모자라 데이트 즐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나를 능욕하기까지 했다고 간단 명료하게 썼는데 가족들이 보낸 소장에다 그런 말을 쓰면 어떡해. 나보고 엿먹어보라는 거 아니야. 잘 안 해. 가족들도 볼 수 있다길래 최대한 자극적으로 작성한 거였어. 그래서 그런가 법원이 봐도 소장 내용에 오류가 없어 보였나 봐. 내 사건은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이행 권고 결정이 떨어진 거 있지? 소 제기했으면 됐지. 압류 집행은 왜 하는 거냐고. 법에서 그렇게 소장 보냈는데도 네가 계속 연락이 없길래 야 그건 네가 나 겁주려고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연락 안 했던 거야. 나중에 소장 받다고 연락하려고 했어. 지금 봐 연락 되잖아. 갑자기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고 너희 집 물건 경매값 매긴 거 보내주니까 식겁해서 연락한 거잖아. 너 같은 애들은 꼭 그렇게 대어봐야 뜨거운 줄 알더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해. 돈 주면 되잖아. 뭘 그만해?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준다고.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게 아니라면 나 사기꾼 말 2번은 안 믿어. 압류 집행한다는 거 장난 아니니까 각오하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마.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겁주는 거면 지금 말해줘. 인터넷에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 유체동산 압류 강제 집행 신청서가. 그래서 당장 신청서 작성해서 채무자 관할 법원에 제출했지. 그러니까 집행관 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내일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 방문한다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문 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뭐? 아니 왜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고 난리야? 합법적인 절차인데 함부로는 무슨. 마음대로 문 따이는 게 싫으면 네가 직접 문 열어주던가. 내가 돈 준다는데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랑 연락 닿았잖아. 그럼 우리 대화를 좀 풀자. 친구끼리 정없게 왜 이래? 너랑 나 사이에 정이 있었어? 정이 없어서 사기친 줄 알았는데 넌 정이 있는 친구한테 사기치고 다니나 봐. 네 남자친구한테도 사기칠 예정이야? 야 성다빈. 오늘까지 원금 보내주면 더 이상 집행 안 할게. 이거 통보하는 거야. 일 커지면 무섭다는 거 겪어봤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오늘? 오늘은 안 돼. 다음 주까지 꼭 돈 보낼게. 다음 주 같은 소리 한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나 2번 말하기 싫어. 그냥 이대로 경매까지 가보자. 오늘 아침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내일 압류 집행하겠다고 문자 왔거든. 나는 참석할 의미 없다고 해서 안 가는데 그분들 오시면 꼭 문 열어들어. 알았어. 그럼 내일까진 꼭 입금할게. 나도 돈 구할 시간은 줘야지. 너 돈 안 떼먹겠다고 하고 호언장담하고는 3개월이나 잠수 탄 년이잖아. 그런 년이 하는 말 별로 안 믿긴다니까? 난 아쉬울 거 없어. 네가 돈이 없다면 이대로 압류 진행할게. 알았어. 오늘 보낼게.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보내고 나서 말해. 지금 보냈어. 확인해봐. 일원 하나 안 빼고 정확하게 보냈다고. 이렇게 바로 입금할 수 있는 돈을 이 난리까지 나게 만든 거야? 독한 년. 너 같은 독종은 처음 본다.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팔아먹는 짓은 하지 마. 적어도 네가 사람이라면 부모님으로 돈놀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야? 압류 진행이나 취소시켜. 사람 돈으로 사기치다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길 바랄게. 안 그럼 언젠가는 네가 가진 것들 경매로 다 넘어갈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네 인생 목표는 아니잖아. 천벌 받기 싫음 정신 차리고 살아. 너한테 돈 빌리는 게 아니었는데. 억울해.